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그 중에서도 평양 한복판에서 떠도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평양 정가에서 나돈다는 소문들을 모은 것이고, 그 소문들 속에서 북한 권력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왜 이런 소문이 도는가? 이 소문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평양 중심부에서 대규모 신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신년 행사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마치 조선시대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할애를 받는 것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고 간부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중요한 자리죠. 이날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그들 옆에는 부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나왔는데 그녀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인 이설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김정은의 옆자리에는 현송월이 서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의 유명한 예술인이자 당 선전선동부의 고위 간부입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날 그녀는 예술인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왜 부인이 안 나왔지? 현송월이 저기 왜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북한 같은 사회에서 이런 의문은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시작된 거죠. 이설주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 이설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김정은과 함께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는 공연을 함께 보고 군부대를 시찰하고 외국 귀빈들을 맞이하는 자리에도 함께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돈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아들이 허약해서 특별히 돌보고 있다. 이 중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걸어온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원래 북한의 대표적인 가수였습니다. 발걸음, 장군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노래로 유명했죠. 북한에서 가수, 특히 인민배우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평양에 새로운 악단이 생겼어요. 이름하여 은하수 관현악단. 이 악단의 리더가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기존의 북한 공연과는 좀 달랐습니다. 서양 악기도 쓰고 무대 연출도 화려했고 때로는 디즈니 캐릭터까지 등장시켰죠.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악단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송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3년 여름 평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하수관 현악단 단원들이 집단 처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외설적인 비디오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현송월의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전 애인 처형, 북한의 잔혹한 숙청. 그런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송월이 살아서 TV에 나타난 겁니다. 처형됐다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게다가 더 높은 지위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형설 자체가 거짓이었다. 아니면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에 구해준 거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송월이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진실이 뭐든 현송월은 그 후로도 계속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억하시나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에서 사전 점검단이 왔었습니다. 그 단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땅을 밟고 공연장을 둘러보고 심지어 기자회견도 했죠. 북한에서 여성이, 그것도 예술인이,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맡는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송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평양 정가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리수용이라는 고위 간부가 있었어요. 북한 외교의 핵심 인물이었죠.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 김정은을 만나러 관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뭔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 김정은과 현송월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회의도 아니고 공연 리허설도 아니고 그냥 관저 안에서 마치 부부처럼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리수용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보고는 했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해 가을쯤이었다고 해요. 현송월이 갑자기 TV에 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발표하면서요. 남편이 있고 딸을 임신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임신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TV에 나와서 직접 말하는 건 더더욱 드문 일이죠.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평양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을 잠재우려는 거다. 남편이 있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다. 그런데 또 다른 소문.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남편도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다.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 권력 내부에 뭔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 여성의 관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에게는 공식 부인 김정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김일성은 김성애와 재혼했습니다. 이때부터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정일과 김성애의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죠. 김정일에게는 여러 명의 여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혜림 유명한 배우 출신으로 김정남의 어머니, 고영희 무용수 출신으로 김정철과 김정은의 어머니, 김옥 비서 출신, 의들 각각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영희는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스위스 유학도 보냈고 일찍부터 아버지 옆에서 정치를 배우게 했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후계자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으로 공개됐을 때도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다음 지도자를 낳겠구나. 저 집안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설주와 김정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여성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그건 엄청난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송월에 대한 소문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미 3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후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 2010년생으로 추정, 둘째, 딸 이름 김주애 2013년생으로 추정, 셋째, 성별 불명 2017년생으로 추정. 이 중 둘째 딸 김주애는 최근 몇 년간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가고 군부대 시찰에도 동행했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북한은 남성 중심 사회.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군부를 장악해야 하고 당을 통제해야 하는데 과연 여성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북한에는 여성 최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김주애를 자주 노출시키는 건 후계자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후계자를 숨기려는 위장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짜 후계자는? 만약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만약 그 아들이 이설주의 아들이 아니라면? 평양에서 나도는 소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현송월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이가 지금 10살쯤 됐다. 김정은이 그 아이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년 행사에서 김정은이 이설주 대신 현송월을 옆에 세웠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이런 추측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도 이번 행사에 남편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녀의 권력은 계속 커졌어요. 만약 김정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김여정이 섭정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의 자녀들은 어떤 위치일까요? 그들도 권력 다툼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소문들이 평양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떠돈다는 건 권력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면 소문이 날 이유가 없겠죠. 부인이 건강하고 아들이 건강하고 후계 구도가 확실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압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건강 상태까지 정기적으로 공개되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기 나라 지도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은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소문들이 많아질수록 권력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 다음 지도자는 누가 될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 체제는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직접 뽑습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할 수도 있죠. 우리는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들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압니다. 가족이 누구인지 압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언론이 보도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죠.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투명성의 대가는 때로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함이 권력의 독주를 막아줍니다. 소문이 아닌 사실로. 북한 주민들은 소문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평양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들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폐쇄된 사회의 불안과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투명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북한은 언제쯤 변할까? 통일은 가능할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자유로운 나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